핵심 요소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가 서로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견제하면서 한쪽이 권한을 몰아치게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법과 행정의 이 견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법이 그 중간에서 이제 중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사법이 입법이나 행정 쪽에 밀착해버리면 그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각계 구조가 그냥 유지가 돼야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2대1이 되거나 하면 그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행정부도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 사법이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 자체가 붕괴된 상태예요. 그들이 그냥 괴뢰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입법이 너무 막강한 걸 차지하고 권한을 독점해버려서 닥치는 대로 탄핵을 해버리잖아요. 재명이가 지 살라고 닥치는 대로 뭐든 탄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만 탄핵된 게 아니라 한덕수도 여차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죽었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주무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 사법 다 먹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입법부가 좌파로 점령이 돼서 그 사람들이 체제를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수십 년 전 김일성 장학생들이 꿈꿨던 세상이 그 단계, 고려연방제를 꿈꿨던 김일성 장학생들이 바랬던 상태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 공부해가지고 이 빨간 사람들이 좌파 판사 되고 했던 게 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결국에 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좌파들이 정치운동 해가지고 국회로 꾸역꾸역 들어간 거고, 사법부로 들어간 거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매우 성숙한 수백 년 동안 민주주의의 시행착오들을 다 겪어보고, 그래서 이제 쓴맛 단맛 다 본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각제를.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에 잡아주지 않으면 한국은 무너지는 나라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게다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과 또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각제를 하면 나라 자체가 붕괴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한국의 붕괴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그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좌파들이 국회를 차지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국회가 정권을 가지게 만들 거예요. 행정부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법부는 시니어로 만들고, 그래서 체제 변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일들을 하겠죠. 근데 이걸 국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그냥 그런 심플한 문제로만 생각하지, 이런 걸로 생각을 안 해요. 북한은 간첩에게 돈도 별로 없을 텐데 간첩들은 왜 그렇게 간첩질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좋은 걸 알 텐데. 자, 일단은 그 동독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제 서독에서는 잘 몰랐지만은 수만 명인지 그 이상의 그 간첩들이 서독에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간첩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그 동독이 어렵고 망해가고 이제 나라가 간당간당 하는 와중에도 간첩망은 무너지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특징이 그거예요. 공산주의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그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공산화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 사라지면 공산주의는 활동력을 상실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상대편 나라를 반드시 정복을 시켜야지 내가 산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자기가 카운터펀치 맞고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상대방에 대해서 칼꽂을 궁리를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칼꽂을 궁리와 이제 꾀를 짜내는 게 공산주의의 속성이에요. 북한이 솔직히 지금 북한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미사일은 쌓여있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북한은 망해가는 나라 맞잖아요. 이제 가만 놔둬도 북한은 좀 있으면 망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래도 북한이 그러면 간첩 안 보낼까요? 그럼 북한이 대남 공작 안 할까요? 자기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더 하죠. 더 발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모르고 공산주의의 이 본질도 모르는 거예요. 속성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순진하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주변의 것만 믿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냥 일루미나티 얘기 빼고 그냥 보이는 부분만 봤을 때는 지금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 거 음모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라고 하면 그냥 전적으로 지지할 만해요. 그리고 저는
설령 뭐 거기에 어떤 복선이나 음모가 이리저리 깔려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윤석열이 이대로 떨려 나가는 거는 원치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다시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체제가 바뀔 거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거는 막고 싶어요. 근데 막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미 한번 그걸 경험해 본 2017년에 경험해 봤고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때도 그랬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배운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이 지식인들 중에서나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서 생각했고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 한국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해요. 이거는 오히려 지난번 탄핵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때도 나라 안 망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때도 괜찮았잖아. 뭐 좀 잠깐 혼란스럽고 잠깐 좀 뭐 그랬긴 해도 이내 괜찮아졌잖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때도 나라 망할 뻔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때도 망할 뻔했어요. 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그때도 사실 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 해도 절반쯤은 망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망할 뻔했고 반쯤 망한 건 사실이에요.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겠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